약과 관련한 시청자분의 고민 사연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에 사는 김미영입니다. 20년 동안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요. 식후 혈당은 여전히 높고 췌장이랑 콩팥 기능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오랫동안 당뇨약을 먹으면 췌장암이 쉽게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 사는 이진숙입니다. 제가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요. 헛배가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속이 매운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당뇨약을 오래 섭취하면 비타민 결핍 증상이 온다고 하는데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하는지요? 일단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오랜 기간 드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들 드시면서도 끊고 싶어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자분들의 그 마음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분은요. 당뇨약을 먹은 지 20년째, 식후 혈당은 여전히 높고 췌장과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오 교수님. 네, 식후 혈당도 잘 조절을 하셔야죠. 근데 방금 전에 걱정하셨던 췌장암을 당뇨약이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췌장암을 네. 일으키는 당뇨약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약은 끊어야죠. 그리고 시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그 당뇨병이 생기는 기전 자체가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췌장에서 계속 인슐린을 분비하다 보면은 췌장이 어느 한순간에 이를 너무 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일부 당뇨병, 옛날에 많이 썼던 약들 중에 일부는 췌장의 기능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걸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약들은 그런 것들하고 좀 거리가 멀게 췌장의 기능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작용하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뇨약은 꾸준하게 드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꾸준하게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당뇨약 먹기 시작했는데 속이 불편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당뇨약 초기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제일 효과적이고 싸고 좋은 약 중에 하나가 메포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메포민을 쓰게 되면은 약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나면 소화 불량도 좀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지고요. 그 약이 또 삼키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경우는 또 그 약 말고 다른 약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류도 많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주치의하고 상의하시면 약을 좀 바꿔드릴 거고요. 문제는 이제 20년 이상 당뇨병을 앓거나 오랜 기간 앓다 보면은 이 당뇨의 합병증으로 장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신경병증으로. 네.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른 형태의 또 치료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한번 그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시고 필요한 검사도 진행하시고 약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당뇨병 약에 대한 궁금증 볼게요. 많은 분들이 당뇨약을 오래 먹으면 비타민 결핍이 오나요? 하면서 걱정을 해주셨거든요. 약사님 어때요? 제일 많이 처방되는 약 중에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이 있어요. 이거는 뭐 암을 예방한다 해가지고 당뇨 없어도 일부러 드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약인데요. 이 약을 복용을 했을 때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어서 빈혈이 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빈혈하면 철분만 떠오르시잖아요. 철분이 이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 자동차 헤모글로빈의 본체, 비타민 B12는 바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분 부족이 아니라 비타민 B12가 부족을 해도 산소를 운반할 수가 없으니까 어지럽고 무기력하고 얼굴이 노랗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식단 조절 잘 하시면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음식으로 잘 들어오고 그리고 이런 비타민 B12의 결핍은 당뇨 환자들 중에 0.3% 정도 아주 적네요. 네, 적으니까 크게 너무 걱정하시다가 당이 더 오릅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약사님께서 식단 관리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영양소 부족해질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 이 음식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자, 소고기, 닭고기, 연어인데요. 주로 이제 육류,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네요, 오 교수님. 네, 이 약사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사실 식물성 식품에는 별로 없습니다. 보여드린 대로 뭐 소고기, 닭고기, 연어, 참치 등 이런 동물성 육류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타민 B12 부족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르신들 중에 밥 먹을 때 김치 하나 하고 밥에 물 말아 먹는 분 계세요. 계시죠. 예, 그걸 세 끼로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신데 나이가 들수록 몇 끼니 단백질을 챙겨 먹으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일반적으로 메포민을 드실 때
별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편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골고루 편식 안 하고 좀 건강하게 드시기 바라고요. 아까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이나 당뇨 약 드시는 분들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닭고기입니다. 요거로 그쵸. 우리 선생님이 영양 요리 해주신대요. 뭘까요? 네, 고지혈이나 당뇨에는 질 좋은 살코기를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저칼로리로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칼로리 닭가슴살 전 준비했습니다. 와, 닭가슴살 전이요? 냄새 아니 보세요. 제가 며느리로서 명절에 네. 전 좀 많이 부쳐봤는데 부쳐봤어요? 네, 네, 네. 닭가슴살 전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거 가능해요? 또 전이라고 하면 다들 칼로리가 높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저칼로리로 해서 그리고 앞에서 추천해 주신 채소류와 그리고 연두부와 함께 드시게 되면은 담백하면서도 상큼하게 그리고 함께 식사로 든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그러면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가슴살은 이렇게 얇게 포를 떠가지고요. 소금 후추로 밑간을 살짝 해놨는데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포를 뜨실 때 미끄덩거려가지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냉동실에다가 살짝 얼려가지고 약간 굳힌 다음에 해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간을 해놓은 거를 제가 요거는 밀가루예요. 네. 밀가루 입혀주실 때도 저칼로리잖아요. 입혀주신 다음에 충분히 털어주셔야 기름 흡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달걀물에 계란 해서 자, 전 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뭔데 뭘 까셨네요? 네, 제가 또 기름도 넣지도 않았어요. 네, 기존에 이제 조금 기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살짝만 해가지고 넣어드릴 거예요. 저칼로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칼로리인데 기름을 전을 부칠 때 많이 넣는 이유가 탈까봐. 하니까. 네, 그렇죠. 눌러붙고. 그리고 불을 탈까봐 최대한으로 낮춰놔요. 그러다 보면 맞아요. 이 기름이 흡수를 쫙 빨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고칼로리가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집에 흔히들 갖고 계신 요즘은 그 프라이어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종이 오일. 그렇게 종이 오일이 굉장히 많이 갖고 네. 있어요. 종이 오일을 깔고 하시게 되면은 약간 블리칭이 생겨가지고 탈 위험을 없애주면서 기름을 적은 적게 양의 쓰겠네요. 기름으로도 와. 전을 부치실 수가 네, 네,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정말 안 눌러붙네요. 설거지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바로 버릴 수 있대요. 네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글지글하고 있는 거를 제가 한 번만 이렇게 뒤집어 보면 시간상 제가 한참 오랫동안 불에 올려놨는데도 타지는 않아요. 네. 오래 있는데도 약간 노릇노릇할 뿐. 자, 이렇게 해서 전을 부쳐가지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샐러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네. 자, 색깔 있는 채소들을 이렇게 모둠으로 자,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브로콜리가 또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브로콜리도 하나씩 그냥 주면 안 먹는데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주게 되면 또 예쁘면 네, 더 그렇죠. 손이 가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볼록볼록하게 생긴 게 또 예쁘게 보이잖아요. 이것도 드레싱 필요하잖아요. 이렇게만 있으면 맛이 좀 덜하겠죠. 네. 심심하죠. 자, 그래서 드레싱을 만들어 볼 건데 요 재료부터 재료 한번 볼까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파인애플 하겠습니다. 보이네요. 자, 요거는 연두부예요. 네. 연두부 그리고 땅콩이 좋다고 하셨죠. 땅콩, 깨 그리고 마요네즈 살짝, 그다음에 파인애플 약간 상큼한 맛을 원해서 그래서 파인애플 이렇게 통조림 같은 거나 생으로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식초, 레몬즙, 설탕, 약간의 소금. 자, 해서 믹서기에다가 그냥 우르르 요렇게. 갈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자, 요거를 구워볼까요? 와. 사실 뭐 연두부, 땅콩 다 단백질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끝났습니다. 네, 이거 한번 빨리 먹어볼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우리 스튜디오에 전 냄새가 지금 코를 미치겠습니다. 찌르네요. 아, 이게 춤이 춤을 절로 추네요. 나오는데. 우리 채소랑 슬기 씨. 이렇게 같이. 네, 슬기 씨 드셔봐요. 네, 네. 아니 너무 모습이 예뻐서 샐러드가 올라가니까 비주얼도 좋아서 더 먹고 그리고 싶은 느낌이 나네요. 닭가슴살은 막 푹푹 삶아서 드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먹었던 거랑 네. 완전 차원이 다른 게 네. 예전에는 전 부치면 기름 냄새 때문에 먹으려고 하면 막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네, 그렇죠. 이건 살살 기름을 스쳐갔잖아요. 네, 살짝 그렇죠. 이렇게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하고 진짜 건강에 좋을 그리고 것 같아요. 부드럽죠. 진짜. 네, 얇게 포를 떠서 계란을 입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육즙을 보관을 해줘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드실 수 고기가 있어요. 뻑뻑하지 않아요. 네, 부드럽고요. 요 드레싱이 샐러드가 정말 포만감까지 주고 담백하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와. 네.